시.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아름답게 잘 다듬어진 말을 사용해 가락이 느껴지도록 표현한 글. 그는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시를 쓰는 것은 그의 취미 중 하나였다. 시집을 출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운율.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이 시는 아름다운 운율로 유명하다. 운율이 맞는 시는 읽기 좋다. 그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 비유.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이 시는 아름다운 비유로 가득 차 있다. 비유를 사용하면 글이 더욱 풍부해진다. 착하고 순한 사람은 흔히 양에 비유된다. 시조. 고려시대 말기부터 발달해온 우리 고유의 시. 정해진 틀에 맞추어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 시조는 한국 전통 시가 중 하나이다. 시조는 우리의 정서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시 형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 시조는 고려의 유신인 길제의 작품이다. 관점.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하는 개인의 입장 또는 태도.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았다. 관점의 차이로 인해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세계관. 삶과 세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하나로 정리된 생각. 이 소설은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소영이는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소설. 작가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인물과 사건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 그는 소설을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소설 속 주인공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소설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수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거나 생각하고 느낀 것을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쓴 글. 수필은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다. 수필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수필을 통해 작가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대본에 따라 관객에게 연기를 보이는 것. 연극 배우들은 무대에서 생동감 있게 연기한다. 연출자와 배우들은 그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1년이나 준비했다. 그 연극은 관객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했다. 기행문.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일을 적은 글. 동생의 설악산 기행문은 온통 감탄조의 문장으로 가득 차 있다. 기행문에는 여행지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이 담겨 있다. 기행문을 통해 독자는 간접적으로 여행을 체험할 수 있다. 희곡. 연극의 대본이 되는 글. 희곡은 연극의 기초가 되는 글이다. 그는 희곡 작가로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희곡을 읽는 것은 연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갈등. 서로 생각이 달라 부딪히는 것. 마음속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한 채 괴로워하는 것.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해결이 필요하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는 갈등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 논설문. 읽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친 글. 그는 논설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논설문 작성은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좋은 논설문은 독자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설명문.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읽는 이들이 잘 알 수 있게 쓴 글. 이 설명문은 제품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다. 설명문 작성 시에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써야 한다. 설명문을 읽고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인용문.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가져다 사용함. 그는 유명인의 인용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인용문을 적절히 사용하면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책에는 많은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다. 낭독.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 그는 시를 낭독하며 청중에게 감동을 주었다. 낭독은 글의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낭독을 통해 글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매체. 정보를 널리 전달하는 도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대에는 노트북, 스마트폰 등이 유용한 교육 매체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매체의 발달로 인해 정보 접근이 쉬워졌다. 추론.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삼아 새로운 판단 또는 결론을 이끌어냄. 그는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 사건을 추론했다. 추론 능력은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 과학자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추론했다. 경청.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음.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화를 이끌었다. 경청하는 자세는 좋은 소통의 시작이다. 관용 표현. 오랫동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뜻으로 굳어진 표현. 관용 표현은 문화와 언어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그는 관용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글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외국어를 배울 때는 관용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위어.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지닌 낱말. 한 개의 낱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때 그 낱말을 다이어라고 함. 다이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그는 다이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했다. 다이어 학습은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유의어. 뜻이 서로 비슷한 말. 유의어를 잘 활용하면 글이 더욱 다양해진다. 그는 유의어 사전을 참고하여 글을 썼다. 유의어를 통해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단일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낱말. 단일어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진 단어를 말한다. 그는 단일어와 다이어의 차이를 설명했다. 단일어는 사용하기 쉬운 단어이다. 비속어. 고상하지 않고 품위가 없는 거친 말. 비속어 사용은 예의에 어긋난다. 그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비속어는 글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타당성.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었다. 타당성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렸다.